정지용의 향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수 같은 경우에는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화자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향수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시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인 심상, 촉각적인 심상 혹은 공감각적인 심상 등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인법, 방법법, 서리법, 화류법, 직유법 등의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뭇 하는 곳, 무엇 하던 곳이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과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우리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첫 번째 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라고 하는 부분과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자, 실개천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쨌든 강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닌 강물이 옛 이야기를 지줄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사람이 아닌 대상이 마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표현한 것, 바로 의인법이 활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법이요. 자, 두 번째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울음이라고 하는 시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각을 통해서 감각해야 하는 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울음을 금빛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자, 중심 대상을 감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각 대신에 또 다른 감각을 통해서 그 중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상의 특징,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을 표현할 때 공감각적이라는 심상 표현 대신에 우리는 감각의 전이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에 여러 다른 표현상의 특징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 한 가지의 공감각적인 심상이 사용되었다 라는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모두 감각의 전이 표현이 사용된 보기를 주고 그 안에서 중심 감각과 보조적인 감각을 구분하게끔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이 감각적인 심상 안에서 중심 감각과 보조적인 감각을 구분하는 연습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처음 부분에 이야기했던 후렴구가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후렴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장면에서만 살펴보고 그 이후부터는 따로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렴구를 사용한다는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리해보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하는 후렴구 안에 사용된 서리적인 표현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감과 그 다음에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역시 우리는 밤바람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청각이라고 하는 중심 감각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밤바람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말을 달린다 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 볼 수 있겠죠. 역시나 감각의 전이가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엷은 졸음의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다 거이시는 곳. 자, 아버지는 졸음에 겨워서 집베개를 베고 누워 계세요. 그만큼 고단한 삶을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가 살아갔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흙에서 자라고 있었고요. 그때 내가 보았던 파란 하늘빛 그리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란 하늘빛은 단순하게 봤을 때 화자가 꿈꿨던 이상향이라던가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정말로 화살을 쏘고 놀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던가 막연한 꿈이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장면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화자가 어렸을 때 이상향을 꿈꾸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었던 그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고향이겠죠. 그쵸?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라고 고향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중심 대상인 원관념은 동생의 귀밑머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귀밑머리를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사용한 거예요. 춤추는 밤물결이요. 그쵸? 자, 이때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일단 나열해 보자면 일단 귀밑머리를 밤물결에 비유했다라는 점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밤물결이 춤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춤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역시나 밤물결, 사람이 아닌 대상이 춤춘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라는 법도 역시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해서 동생의 귀밑머리를 표현한 까닭은 그만큼 역동적이고 사실감 넘치게 동생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그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평범한 아내가 살아갔던 곳, 이러한 고향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만 해석해 보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내려가서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성글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라고 마지막 장면에서 고향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하늘에는 성금 별이 뜨고 있어요. 자, 별이 뜨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배경이 밤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라고 하는 밤이 됐을 때 내가 돌아가는 집을 모래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동화적으로 나의 집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까마귀가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일단 내가 살았던 고향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 라는 점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가난했기 때문에 떠올리기 싫고 돌아가기 싫은 그런 곳이 아니겠죠. 자, 가난했지만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정겹고 다정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나의 고향집을 떠올리면서 화자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그곳이 차마 꿈의 들이칠리야 라고 서리적인 표현으로 그곳을 그리워한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라는 정서를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과 화자의 정서 정리해봤고요. 자, 뒤쪽에 넘어가서 우리 학습 활동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시에 그려진 고향은 화자가 당연히 정답고, 그렇죠? 정다움, 그리움, 아름다움 이러한 모습들로 그려지는 곳이 고향이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어가서 자, 이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해 보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저들을 조금 더 변형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고향을 잊지 못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고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정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향수를 통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시에서는 무엇 하는 혹은 무엇 하던 곳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하는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또 한 번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요 두 번째 활동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 구절별로 나타나는 감각적인 심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반드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된 표현들 모두 정리해보면 얼룩배기 황소라고 하는 거 얼룩덜룩한 무늬를 떠올리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인 거고요. 자, 파란 하늘빛이라고 하는 구절 역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은 귀밑머리라고 하는 건 역시 검은색의 시각적인 심상 사용된 부분이었고요. 자, 성금별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성금별이라고 하는 건 드문드문 떠있는 별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각적인 심상이라고 봐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흐릿한 불빛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 시각적인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각적인 심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적인 심상 사용된 부분들 모두 살펴보면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서리까마귀가 우진다, 우지짓고 지나간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마찬가지 까마귀의 울음소리이기 때문에 청각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거린다 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이야기 소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청각적인 심상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촉각적인 심상 살펴보겠습니다. 촉각적인 심상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속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은 아닌데요. 자, 여기서 일단 살펴볼 수 있는 곳, 자, 풀섭 이슬에서 이슬에 휘적시던 곳, 그쵸? 자, 적신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우리가 물에 젖는 이러한
표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촉각적인 심상으로 봐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따가운 햇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역시 햇살이 따갑다라고 하는 건 역시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촉각적인 심상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향수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시험에서 출제하기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공감각적인 심상에 사용되었던 부분들 두 군데가 있었죠.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금빛 게으른 울음 같은 경우에는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표현성 특징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역시 밤바람 소리라고 하는 청각을 말을 달린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으로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감각의 전이 표현이다 라는 부분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우리 19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니하게 지줄되는 실개천이라고 하는 부분들, 실개천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의인법을 통해서 조금 더 실감나게 또는 더욱 정겹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점 볼 수 있고요. 자,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라고 하는 건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죠. 자, 이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말을 추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리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서리법을 사용함으로써 역시나 화자가 느끼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개와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비유법 사용되었고요. 뭐 직유법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비유법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춤추는 밤물결이 있었죠. 역시나 화류법, 그쵸? 살아있지 않는 대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화류법, 의인법이라도 해도 괜찮고요.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누이가 뛰어노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실성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표현들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수라고 하는 작품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정서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표현사의 특징들, 사용된 구절들 반드시 확인해서 내용 정리하시면